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마치 그 당시 골드러시처럼 다 달려가고 있지만 아무도 날 보호해줄 수 없는 일종의 디지털 부족 사회로 변화의 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평화로운가 했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흥미롭게 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해와 있는 2022년도의 전쟁은 그 전의 전쟁과 다르구나. 대표적인 이유로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인프라를 다 끊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인터넷 제공해줄게.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제은행망 스위프트에서 탈퇴를 시킨다라고 했더니 뭐 그럼 비트코인 하면 되지 뭐.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을 치고 기존과 다르게 국가가 내린 결정을 기업이 개인들이 엎을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탈중화가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력이란 여전히 막대하구나라는 거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미래는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뭐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미래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정치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리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국가가 완벽하게 모든 국민의 데이터를 다 가져가서 통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사회는 사이버 경찰,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한 명 한 명을 감시하는 마치 우리가 영화 1984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미래 사회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사용하면은 국가의 통화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게임으로 연결되어 있고 저마다가 자신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디지털 부족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좀 탈중앙화된 미래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서구가 있고 그리고 다 됐어. 나는 둘 다 끔찍하고 그냥 신문 읽으면서 책 읽으면서 자연 속에서 살래 라고 그걸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IT 기술에 좀 뒤처진 쪽이죠. 이쪽도 있고 그 반대로 똑같이 이런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가 되어 있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국가들 제3세계의 국가들이 있겠죠.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트렌드 하에서 충분히 이쪽으로 더 극단화돼서 분리돼서 가게 될 거라고 보이는 세상입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사이버 사회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통제가 될 수 있는 사회. 흥미롭게도 이런 사이버 사회를 실제로 그렸던 주축에는 구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이 소비에트 연방 전체를 디지털화 시켜보자, 우리가 사이버화 시켜보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10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새롭게 생겨난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이버 군대가 될 수 없을까? 이러한 이상은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이 사이버 부대를 양성하는 쪽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참고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게 되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전이 엄청납니다. 주요 시설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엄청나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해커 단체인 아노니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러시아를 공격하자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공격할지 타겟까지 온라인으로 올려놓은 상태고 내가 뚫었다라고 그러면은 그걸로 플렉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물밑의 사이버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안 쓸 뿐이지 이미 완벽하게 꿈꾸던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를 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에 4억 대가 넘는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언제 어디서건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인식해내고 그 사람의 위치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2017년도에 BBC의 저널리스트 존 서드워스가 내가 한번 숨바꼭질을 해볼게. 내가 어딘가로 숨어 들어갈 테니까 당신들의 그 기술로 정말 날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 며칠이나 걸리나 보자. 7분 만에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하고요. 홍콩의 한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할 때 5만 명이 넘는 관중 안에 어떤 경제사범이 숨어 들어가서 공연을 즐겼는데 나오면서 바로 잡혔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상하이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해보세요. CCTV에 딱 걸리면은 제가 잘 아는 유튜버 한 분이 이걸 실제로 당하고 너무 놀라서 난 다시는 중국을 안 가겠어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전광판에 얼굴이 이렇게 보이면서 무단횡단한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막
떠가지고 바로 와 이건 영화에서 보던 사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어난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메타버스는 다름 아닌 내 눈이 보는 거를 알고리즘이 볼 수 있고 알고리즘이 내 눈의 정보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인터넷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모두가 글래스를 쓰거나 헤드셋을 쓰거나 선글라스, 미래에는 렌즈를 쓰게 되겠죠. 중국 사회의 경우에는 만약 모두가 글래스를 쓰고 다니게 되면 여기서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지 이 거대한 빅브라더의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회로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는 미국과 한국이 가고 있는 미래는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부의 영향이 더 이상 이르지 않는 곳이 많고 정부보다는 기업들이 더 강해지고, 그런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어느 절대 강자가 없어서 모든 개인들이 내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이걸 비유하자면 춘추전국 시대 조그만 시 하나의 그 군주도 내가 왕이다라는 형태로 다양한 그 세력들이 존재하는 그런 판이었잖아요. 정부의 시스템 자체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왜 모든 국가들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암호화폐를 우리가 인정하고자 사용하게 되는 순간 국가의 통제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통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커요.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의 가치를 결정짓고 그 세금을 걷어들인 걸 가지고 교육과 의료와 치안과 법과 한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 인프라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두 다 기업에게 맡길 수도 없고 국가가 해주어야지만 국민들이 편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많은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그 철학 자체가 탈중앙화의 철학을 갖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내 맘대로 살 건데 왜 국가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이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이게 현실이 됐을 때 그 현실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P2E 우리 얘기했고 게임으로 돈 버는 사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게 내가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고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정말 NFT 팔아서 엄청난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는데 누가 이걸 해킹으로 훔쳐갔어. 만약에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사회라면 경찰을 부르겠죠. 근데 국가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개인과는 탈중앙화된 거래를 했는데 해킹을 당했다. 어디 호소할 수 있는 사이버 경찰이 없어요. 그 문제 해결도 보안에 대한 얘기도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럼 정말 기술을 잘 알고 보안을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일부 해커들의 그룹에는 안전하겠지만 잘 모르면서 이 세상에 뛰어든 누군가는 많은 돈을 잃고 피해를 보지만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아무 쪽도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상적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잘못 가게 될 경우에는 완벽한 디지털 부족 사회로 갈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서부 개척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그때 뭐 경찰이 있었나요? 누가 있었나요? 도시도 없었죠. 카우보이가 권총 하나 딱 들고 센 사람끼리 모이면 내가 너 보호해줄게 보안관이 돼가지고서는 조그만 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도 생기고 국가가 발전을 한 거잖아요. 지금 보이는 메타버스가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마치 그 당시 골드러시처럼 다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은 아무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일종의 디지털 부족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국 정부가 다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통의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국가 간의 규약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미래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 간의 협약들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죠. 국가들이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커뮤니티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프로토콜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탈중앙화를 믿는 쪽에서는 또 집단 지성을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또 솔루션을 찾을 거고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인터넷을 일구었듯 메타버스를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꿈꾸고 있죠. 저도 그렇게 꿈꾸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상이 있으면 또 어떠한 세 번째 그룹이 있냐, 원해서건 원하지 않아서건 이러한 메타버스의 발달, 이런 발전으로부터 소외되는 쪽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모두가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젊은 세대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옛 세대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QR코드, 백신 예약 이런 것도 되게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격차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아예 이런 메타버스를 위한 인프라, 빠른 통신망, 전기, 수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충당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가 올드 유럽이라고 부르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IT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뒤쳐져 있어서 인터넷도 느리고 시스템
시스템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예 스마트폰도 싫지만 메타버스? 아우 말도 걸지 마. 그딴 거 안 할래. 정말 액티브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미래를 그리는 SF 소설의 원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H.G. 웰스의 타임머신을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80만 년 이후의 미래로 날아가게 됩니다. 80만 년 후에 인류는 두 종족으로 나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귀족같이 생긴 예쁘고 연약한 엘로이족과 원숭이처럼 퇴화했지만 우악스럽고 잔혹한 몰로크족. 전자는 애니메이션 원리에 나오는 것처럼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미래 속에서 살다가 생존력이 퇴화해버린 인류고, 후자는 그러한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소외가 되어서 유인원처럼 생존력만 강해진 그런 인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몰로크족이 엘로이족을 가축 키우듯이 키워서 잡아먹고 사는 그러한 끔찍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지만 두 미래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